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11월 10일 밤사이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지금 이제 새로운 바이든 세상, 바이든이 거의 당선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약간 시간이 끌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바이든 시대라고 좀 표현할 만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코로나 백신이 지금 요건 이제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어쨌든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좀 지긋지긋한 이제 코로나 좀 제발 코땡땡이 좀 제발 좀 걱정 없이 여행 좀 다닐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백신이 개발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게 언제 어떻게 풀려서 정확하게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로 인해서 어제 뉴욕 증시가 특히 다우가 전통적 산업, 그래서 코땡땡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봤던 그런 산업군들이, 또 에너지 관련주랄지 유가도 좀 올랐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주 올랐고, 그리고 이제 델타 항공이랄지 항공주들, 우리나라도 오늘 대한항공 많이 오르고 여행주들 오르고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언택트의 대장주들은 오늘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우는 올랐지만 나스닥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 거래량을 좀 만들면서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늘 이제 이렇게 되면 다음이 어떻게 되지? 다음이 어떻게 되지를 미리 좀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죠. 사람이 마음이 하루아침에 뚝 바뀌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상당히 의아하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코로나가 백신이 나왔으면 이제 폭등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지고 경기 침체를 벗어 일어나서 골드만삭스였죠. 골드만삭스가 지금 바이든 시대와 백신으로 인해서 V자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또 새벽에 급하게 또 뭔가를 내놨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하셨던 분도 오늘 뭐야 왜 빠져? 특히 코스닥, 그죠? 왜 빠져? 이런 부분들과 코스피도 많이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그런 모습들. 근데 제가 어제 그랬죠. 오늘은 모른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장 명확할 때만 투자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매번 명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전 천재도 아니고, 저는 투자의 귀재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확률이 높을 때만 배팅하는 것 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과연 그게 좋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래서 그저 내 눈에 명확하게 보일 때만 딱 배팅해서, 그래서 손실이라는 부분을 극히 싫어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아주 15년 전에 매우 심각한 사태에 전 재산을 몇 번씩 말아먹었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부분을 급격하게 싫어해서 아무 때나 막 들어가지 않는, 차라리 좀 덜 먹으면 어때? 내가 오늘 좀 못 먹고 놀면 어때? 먹을 때 확실하게 먹자, 이제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올라간 때에 이번에 워낙 급격하게 올라와서 콜로 수익을 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크게 수익을 줄 때가 이 풋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가 풋으로 수익 먹기가 편하거든요. 일단 편하고 쉽게 먹고 빠른 시간 안에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수익 챙기기가 좋아요. 그리고 좀 더 명확해요. 상승이 나올 때보다 하락이 나와버릴 때가 시장이 명확해요. 그래서 지난 영상들 봐보세요. 요 꼭지 구간에서 제가 풋을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 이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건 이번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요 떨어지는 이 구간의 요 하락들을 전부 먹었죠. 전부 명확하거든요. 꼭대기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만 크게 먹어놓으면 1년 농사에서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루하루에서도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1년 농사에서 이기면 되는 거다. 자, 근데 오늘 해야 할 얘기가 많아. 그래서 어쨌든 어제 기준에서 오늘 봤을 때, 오늘 여기서 크게 올라가겠어? 라는 부분들을 어제 봤을 때 오늘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명확하게 지금 자금 이동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환율은 지금 우리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만들었죠. 계속해서 환율이 워낙 급격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오늘도 이제 왔다 갔다는 좀 합니다. 근데 원화 약세가 너무 워낙 강세죠. 원화 강세가 너무 그냥 환율 전쟁이다 얘기할 정도로 모든 각국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나라는 지금 매우 강세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강세로 가버리면은 그쵸? 지금 이제 얼마나 빨리 빠졌어요. 여기서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70원, 80원, 90원 어느새 진짜 뭐 90원, 100원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환율이 10원 떨어지면은 자동차 완성차 업계의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고 반도체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약 2,000억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거 10원 떨어질 때는 뭐예요? 환율이라는 것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그죠? 무시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드렸고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그런 부분에 대비를 못하기 때문에 코스닥이 더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계속해서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저렇게 가면 힘듭니다. 오늘은 이제 매우 특징적으로 뭐 모드 투어, 하나 투어, 강원랜드, 호텔 신라, 뭐 그다음에 카지노 이런 것들 위주, 그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죠. 뭐 CJ, CGV 같은 것도 쇼박스 뭐 우리가 이제 영화관 가서 영화를 못 보는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엔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엔터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온라인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좋은데 지금에 와서는 오프라인도 기왕이면 하면 더 좋잖아. 더 많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고 반면에 뭐 그동안 언택트로서 대장주로 올랐던 그죠 네이버 카카오 4-5%씩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알서포트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언택트로서 강하게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오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진단키트, 시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수젠텍 이런 것들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것이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우 긴 시간으로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매우 긴 시간으로 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한 8, 9개월, 10개월 뭐 이렇게 코땡땡이한테 시달리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인간은 어차피 적응하고 그죠? 성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걸로 인해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의 확장이나 여러가지 부분들 중에서도 비용 절감과 일의 효율성 여러가지 부분에서 괜찮네. 그 다음에 이제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돌볼 때 뭐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난 재택근무 해도 괜찮겠어. 이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코로나 이전 시대로 완벽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백신이 개발됐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완벽한지 아직인지 조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갑작스럽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의 말만 믿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시장의 반응대로 움직여야 하니 그죠? 소외되면 안 되니까 시장 반응대로 움직여야 하니 시장을 봤던 겁니다. 오늘 좀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동안에 공략을 했던 것이 사실은 코땡땡이 백신 때문에 샀던 건 아닌데 어쨌든 오텍이라는 종목이 오늘 튀었고 특히 일신바이오가 오늘 기어이 상한가를 갔군요. 상한가 하도 더럽게 안 가길래 아니 장중에는 상한가를 아까 찍었어요. 찍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뭐 어진간히 팔고 지금 아주 조금 정도만 갖고 있는 상태인데 마지막에는 상한가를 닿는군요. 이거는 이제 그때 우리가 알잖아요. 독감 백신의 그 보관 상태 그런 것 때문에 콜드 체인이라 그러죠. 냉동 보관 요런 부분들의 중요성을 일깨워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돼서 매수를 한 건데 오늘 코땡땡이 백신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약간은 반 정도는 약간 운이 좋았어. 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누군가에게 수익이 나는 건 어쨌든 좋은 겁니다. 오태기라고 하는 회사는 특장차를 만들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백신이 그러면 전국적으로 뿌려지게 된다면 또 냉동 보관 그래서
냉동차를 만들고 그다음에 구급차 만들고 이런 특장차 있죠. 좀 목욕 이동차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만드는 복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텍이라는 회사는 그런 걸 만드는 회사라서 그 콜드체인의 한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 종목은 좀 뭐랄까요? 무료 카톡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규모가 매우 큰 곳에서 이걸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제보를 받아가지고 발견해가지고 그냥 이건 재수 없으면 가다가 말겠다 싶어가지고 크게 정리를 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무료 카톡방들 100% 믿으시면 안 돼요. 걔네들이 지네가 미리 매집을 해놓고 1000명이 넘는 방을 몇 개씩 운영하면서 동시에 그 종목 뿌려가지고 올라가면 걔네들은 팔아먹는 약간 그런 못된 짓거리 선취매매를 하기 위한 그런 고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물리게 될 거예요. 한두 번은 수익이 나겠지만 여러분들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버렸고요. 일신바이오는 상한가를 이렇게 마무리해주는 뭐 좋은 모습이었네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 이런 모습들이 근데 하지만 매우 길게 오랫동안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오늘 의아하신 부분이 있으실 텐데 약간 얘기가 길어져도 그 얘기까지 합시다. 자, 시장이 지금 오늘 왜 못 가죠? 백신 나왔어 와. 근데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상승을 했던 이유, 특히 나스닥이 엄청난 상승을 했죠. 요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만 선택하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선조적인 조치 부분들로 무제한 양적 완화, 그죠? 무제한 양적 완화, 제로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사채를 매입을 해주네, 뭐 해주네 하면서 결국에 보면은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 공급. 근데 이제 그것이 코땡땡이 때문이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버리면 이거에 대한 위협에 대한 경제적 위기는 이제 종식되는 분위기. 그래서 즉 연준이나 우리나라나 뭐 여러 국가들 중에서 이제 더 이상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풀어야 될 만한 명분이 약화되죠. 우리가 벤 버냉키 시절에 테이퍼링이 진행되면서 시장이 쉬어갔던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벤 버냉키 시절에 그래서 시장이 쉬어갔고 그때부터 뭐 또 새로운 국면, 즉 계속 못 가다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부터 다시 상승을 만들어졌던 것처럼 지금의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하나의 명분이 될 수도 있는 상황들, 과거 벤 버냉키의 테이퍼링 그 정책,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었죠. 유동성을 계속 공부하다가 이제 그걸 줄이기로 시작한 거예요. 테이퍼링은 이제 우리가 이발할 때 수술 치는 가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지금 한 가지 있다. 그래서 시장이 우려하는 사항은 그것이고요. 자, 두 번째, 그동안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었어요.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직접 누구에게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에게 뭐 골드만삭스가 됐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됐든 시티가 됐든 시중은행한테 돈을 풀고 이 시중은행에서 또다시 이제 각각 필요한 곳곳에 대출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돈을 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은행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아. 이 사람 파산당할 것 같아. 이 회사는 망할 것 같은데 그리고 돈을 안 풀어버린 거예요. 안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돈 맥갱하다 어쨌다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뭐 막 했지만 결국에는 이 돈들이 금융시장에서 지네들이 투자를 하고 그쪽에 돈이 쏠려 들어가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금융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오는, 그래서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렇게 나왔으면 이제는 백신 나왔대. 그럼 어떻게 하지? 야, 그러면 뭐가 수익이 더 크겠니? 이거 주가를 끌어올려서 올려가는 그런 직접적인 주가를 땡겨가지고 올라가는 수익이 크겠니? 아니면 회사 자체에 투자를 해서 회사 자체가 성장하고 살아나 버려가지고 크게 올라가는 게 또 좋겠니? 뭐 등등등등 생각해보면 이제는 실물 경기에 자금이 직접적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해되실까요? 지금까지는 야, 쟤한테 돈 빌려주면 망할 것 같은데 그래서 돈을 안 빌려줘 버렸어요. 죽든지 말든지. 근데 이제는 돈을 빌려줘야 될 그런 명분이 또다시 이제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금융시장으로 집중됐던 자금들이 실물 경기로 흘러 들어가는 부분이 돼서 주가는 조금은 오히려
반대로 그동안 올라왔던 이유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이든 시대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집중적으로 봐야 될 업종과 종목들이 있겠죠. 그쪽을 위주로 보기는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코땡땡이로 인해서 소외받았던 내지는 피해주로서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그런 산업군들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되기는 했는데 아직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만, 오늘의 미국 시장 반응만 좀 보고, 오늘 미국 시장 반응만 보고, 오늘 어쨌든 어제 나스닥의 이런 모습들이 좀 심상치는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언택트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즉 시가총액이 너무 커진 겁니다. 뭐 이런 보시다시피 엔비디아랄지 넷플릭스랄지 아마존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위주로 빠졌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당연히 그동안 얘네들 위주로 올라서 시가총액이 커져 있으니 얘네들이 빠져버리니까 다른 놈들이 올라와도 시장은 좀 빠지는 쪽으로 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코스닥이 밀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였죠. 코스닥이 뭐 다 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총 그런 세 가지, 뭐 몇 가지 더 뽑아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장 크게는 그렇게 세 가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이 지금 마냥 장밋빛으로만 강력하게 상승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에선 좀 논리적으로 따져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상승을 했던 것도 나스닥이든 뭐 코스닥이든 실물 경기 개판이고 지금 망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며 자영업자 쓰러지는 게 지금 어마어마한데 왜 시장은 미친듯이 쳐 올랐을까 하는 그 부분에서, 그쵸? 큰 이해가 안 돼.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돈을 풀었고 그 돈이 이쪽에 쏠렸기 때문인데, 그 돈이 이쪽에 쏠렸던 이유가 이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풍선에 바람을 계속 넣어줘갖고 풍선이 계속 부풀어 올랐는데 바람 넣어주는 것만 끝나도 바람이 빠질 수가 있죠. 그런 이유예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마냥 장밋빛 생각하지 말고 이제 종목을 다시 재편하고 판을 다시 짜야 돼요. 판을 다시 짜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현금을 조금 더 만들었어요. 뭐 오늘 뭐 일신바이오나 오태기가 좀 쳐 올라가지고 갖고 쉽게 팔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YG엔터, YG엔터 제가 판다 그랬죠. 45,000원 가면. 그래서 YG엔터까지 정리를 하면서 현금이 좀 만들어 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을 좀 새로 짜려고요. 말 맞다나 지금 바이든 시대에 맞는 종목. 어차피 그런 놈들 밀리면 계속 다시 그쪽일 것 같거든요. 새로운 세상을 막을 수는 없어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그 대통령이 이쪽 정책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걸 막을 수가 없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율주행차 뭐 마찬가지일 것이고, 친환경 에너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이제 더 명확해졌다라는 부분들에서 그런 종목들이 눌러주고 밀리고 하면서 오늘 뭐 백신 나왔네 어쩌네 하면서 많이 판도가 좀 바뀌어지고 엇갈리고 하는 부분들 나온다라면 그런 쪽도 괜찮겠죠. 자, 다만 항공주나 여행주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맹신하지는 말자. 다만 항공주는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항공주는 원화 강세가 되면 좀 오를 수 있어요. 원래. 그래서 질질질질 오르고 있었던 상태죠. 대한항공은. 그러나 여행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행주는 코땡땡이가 완전히 끝나야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쉽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우리나라도 내년 하반기까지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오늘 속보 나왔죠? 여러분들 오늘 속보 보셨어요? 오늘 우리나라 당국에서 내년 하반기 국내 접종을 목표로 실무를 준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코로나 백신 맞고 브라질 사람이 죽었대요. 중국산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코로나 백신 나왔다고 해서 먼저 맞으실래요? 저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당장은. 다른 사람들 안전한 거 다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도 맞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이거 먼저 맞아 보실래요? 그죠? 우리 조상님들 중에 지석영
박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지성형 위인께서 대단하시죠. 그거를 이제 맞을 사람이 없으니까, 예, 맞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친척 아이한테 먼저 가서 맞췄거든요. 잘 아시죠? 천연두를 이겨내신 우리나라의 대단하신 우리 지석영 위님께서 그렇게 필요한 건 누구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친척한테, 자기도 이제 아이가 없었으니까 친척한테 맞추고, 그게 이제 됐네 하니까 동네 아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천연두 나도 맞춰달라 이렇게 해서 임상 실험이 이렇게 운 좋게 잘 맞추고 이제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됐었죠. 어쨌든 저는 이거 당장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백신에 대한 맹신적인 생각들은 보다, 어쨌든 하지만 시장은 그에 따른 반응을 하니 그런 반응을 눈여겨보고 대비를 하자. 오늘 밤 미국 시장, 현재 미국 선물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미국 선물은 지금 약세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5 이렇게 나스닥과 S&P 500이 일단 마이너스권을 나타내고 있고, 또 한편으로 어쨌든 걱정되는 건 일단 우리나라의 환율이 너무 원화 강세로 가고 있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수출 국가 입장에서는 매우 안 좋은 겁니다.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들이니까 팔아먹고도 뒤로 빚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해외에서 원자재를 엄청나게 사고 들어와서 국내 시장 위주로 파는 그런 회사라면 괜찮겠죠. 예, 그런 회사라면. 그죠? 예를 들면 한국가스공사 같은.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막 저렇게 오르잖아요. 해외에서 사서 이걸 저걸 가스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해외에다 다시 파는 게 아니니까 수입만 해다가 파니까 당연히 그 원화가 강세로 갈 때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주들도 마찬가지예요. 항공주들도 대출을 받을 때 달러 빚을 내죠. 달러 빚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리스 뭐 이런 것들이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은 좀 이득이 되죠.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런 산업적인 내용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현대차, 기아차 오늘 뭐 좋은 모습, 오늘 특히 기아차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신차 효과들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지만, 막상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다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외 공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다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보다는 나은 상황이겠지만 자유롭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 정도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거의 포지션을 새롭게 구축하지 않고 간다. 상방 하방에 대한 논리를 펴지 않고 이제 새로운 악재, 새롭게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 악재로 받아들일지 호재만 받아들일지 일단 시장 반응을 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내일 정도까지는 좀 이런 비슷한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목요일이 차라리 대응하기 쉬울 겁니다. 목요일날 우리가 이제 채권 바이백이 1조 5천억이 있다 보니까 목요일 대응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목요일날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그걸로 만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당월물이 아닌 차월물을 우리가 물량을 좀 채워야 되는 상황일 건데, 목요일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명확성이 있는 목요일날 비중을 좀 실어보는 것을, 뭐 무조건 합성 전략인데 어쨌든 시장 반응이 내일 정도까지 보면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대응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운 좋게 주식에서 좀 수익이 상한가 수익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좀 운 좋게 넘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봐야 될 것 같고, 현금 좀 만들었고요. 주식주 현금 만들고, 그 ELW 콜풋 요 부분은 거의 앞에 무포 정도로 갑니다. 어제 콜을 조금 사서 넘어왔거든요. 근데 그거 아침에 낼름 팔고 좀 밀리니까 좀 도로 샀다가 또 올라가면서 또 팔고, 뭐 그냥 조금씩밖에 안 했어요. 지금은 좀 물량을 크게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어제도 좀 설명드렸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얘기가 오늘 좀 길었네요.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막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더 큰 성과를 내시는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